안녕하세요. 힐링공감TV 라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칭찬감사일기 혹시 도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쓰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친절한 라라씨가 약간의 가이드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칭찬감사일기 쓰는 가이드에 사실 가장 중심은 단 한 가지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좋은 느낌입니다. 칭찬감사일기를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한데도 억지로 꾸역꾸역 쓴다거나 너무 아파서 조금 쉬고 싶은데도 아니지, 나를 사랑하려면 칭찬감사일기 써야 돼 라고 계속 억지로 쓴다면 결코 좋은 느낌이 올라올 수도 없겠죠. 내 안에 나는 이게 뭐야, 나 칭찬해 주는 거야? 감사해 주는 거야? 나 너무 힘든데 그냥 쉬면 안 돼? 하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좋은 느낌이 없다면 에너지가 회복되거나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칭찬감사일기 쓸 때 언제나 쓰는 동안도 한 문장마다 그리고 쓰고 나서도 좋은 느낌이 점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가 핵심이에요. 그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가지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의무에 매이지 맙시다. 개수를 꼭 50개를 써야 한다. 그리고 매일 꼭 써야 한다. 이럴 필요는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내드리다 보면 라라님 10개밖에 못 썼어요. 30개밖에 못 썼어요. 라고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50개, 100개씩 많이 쓰면 그만큼 관점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10개라도 쓰는 게, 심지어 3개라도 쓰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해진 개수만큼 매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면 정말 역효과 제대로겠죠.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고 나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저라고 칭찬감사일기를 매일 쓴 게 아니고요. 12년째 모닝페이지를 쓰고 있지만 모닝페이지도 매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모두 다 갖다 버리십시오.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칭찬감사일기든 모두 다 나를 위한 일인데 매일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압박감은요,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하는 이유를 늘려갈 뿐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꾸준히 매일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은 절대 갖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되도록 시도해 보겠다 정도로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한 2번째는요. 최대한 낯간지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칭찬하고 감사해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칭찬감사일기 쓸 때 저도 굉장히 서툴렀던지라 그때 썼던 일기를 찾아보니 이런 게 있어요. 살림을 잘한다. 에너지가 안 오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살림을 잘하는 나를 칭찬해. 살림을 잘해줘서 고마워. 조금 더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해지죠. 그런데 살림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깔끔하게 끝낸 나를 칭찬해. 설거지하기 귀찮았는데도 즐겁게 설거지를 끝내고 깔끔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나여서 고마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또 제가 쓴 초반에 칭찬감사일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얼굴에 큰 불만은 없다. 이게 칭찬으로 느껴지십니까? 에너지가 하나도 안 올라오죠. 그런데 조금 더 최대한 낯간지럽게 표현해보면요. 너 어쩜 그렇게 이쁘니? 누가 널 보고 반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라도 너한테 반하겠다. 너 짱 멋있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뭘 해도 예뻐. 어쩜 그렇게 웃는 모습도 예뻐. 이렇게 좀 듣기에 어쩜 좋지? 미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닭살스럽게 쓸수록, 유치하게 간질간질하게 쓸수록 에너지는 빨리 올라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난 내 얼굴에 큰 불만은 없다. 와, 넌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워? 웃는 모습도 예쁘고 말할 때도 예뻐. 넌 좀 짱이야. 진짜 매력적이다. 제 얼굴 매력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칭찬감사일기의 효과입니다. 3번째는 부정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쓴 일기에 보면 우울한 상태에 빠져있지 않은 나를 칭찬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오늘 하루도 편안한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나에게 고마워. 이런 게 더 좋겠고요. 또 더운 날씨에 불평하지 않는 나에게 감사해.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평하기보다는 날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그런 나여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 더 좋겠죠. 저처럼 자신을
많이 미워했던 분들은 저 같은 버릇이 있을 텐데 뭐냐면요. 앞에 부정어를 붙인 다음에 긍정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긍정을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게 내가 칭찬받을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어서. 예를 들면 예쁘지는 않은데 매력적인 편이야 이런 거죠. 또는 뭐 여리고 약하지만 독립적인 나를 칭찬해. 이게 제가 정말로 썼던 일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리고 약하지만을 떼버리는 겁니다. 독립적인 나를 칭찬해. 그리고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해서 예쁘진 않지만을 치워버리고 사랑스러운 나를 칭찬해. 이렇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문장들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문장 자체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연습도 되거든요. 네 번째는요. 어떤 부정적이었던 날에도 칭찬 감사일기 쓰는 것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좋고 감사할 일이 많은 날보다 오늘 진짜 칭찬 감사할 일이 개뿔 한 개도 없다. 그런 날 효과는 더 만빵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친구랑 싸우고 정말 기분이 하루 종일 엉망진창이 된 날일지라도 친구랑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내 기분을 먼저 배려해줘서 고마워 일 수도 있고요. 그 친구에게 적어도 내 감정이 어떤지 서툴지만 전달하려고 애쓴 나를 칭찬해 일 수도 있고, 또는 감정이 너무 격해서 잘못 나갈까봐 잘 다듬은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나를 칭찬해 등등.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었더라도 나를 칭찬할 거리, 나에게 감사할 것들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칭찬할 거리,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요, 우리는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순간에 놓이더라도 그 안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척 칭찬 감사일기를 쓰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좋은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이 없다면 그 긍정은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나를 억압한 행위를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쓴 칭찬감사일기에 뭐가 있냐면요. 옷을 사고 싶었는데 참고 집으로 돌아온 나를 칭찬해.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옷을 너무 많이 사서 샀을 때 더 기분이 안 좋다면 참은 게 칭찬할 일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옷이 사고 싶은데 나 저거 되게 갖고 싶은데 이런데 사지 않아 놓고 그런 나를 칭찬해. 그럼 나는 계속 참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내면의 기쁨이 없겠죠. 칭찬일기를 썼는데 기분 좋은 느낌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참은 게 나은 게 아니라 참지 않는 게 나았던 상황이 맞을 거예요. 차라리 옷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싶은 걸 사줘서 너무 고마워, 이걸 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쓰는 게 낫겠죠. 또 제가 초반에 쓴 일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팠는데 잘 버틴 나에게 칭찬해. 그러면 뭐 어려운 일정을 잘 버틴 게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요. 그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올라오냐면요. 나는 아플 때마다 잘 참아야 칭찬을 받는구나. 내가 아플 때마다 티를 안 내고 꾸역꾸역 일정을 소화해야만 칭찬을 받는구나 라면서 계속 나를 더 억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억압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뭐라고요? 좋은 느낌일 거예요. 칭찬 감사일기 쓰는 방법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5가지 가이드를 드렸지만요. 사실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원칙 같은 건 없습니다. 원칙은 오직 단 한 가지. 기분 좋은 느낌이 있느냐. 쓰는 동안 쓰고 나서 기분 좋은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괜찮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 마치겠습니다. 칭찬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여정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